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국감 한참이잖아요. 국감과 유력 정치인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싶습니다. 매번 국감 때마다 국감 스타 나오는데 그 얘기인가요? 근데요, 이제 국감 스타 중요하죠.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이고, 예. 근데 국감 스타는 보통 초재선 의원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떡잎이 싹을 틔워서 유력 정치인으로 가는 한 과정이죠. 예. 유력 정치인이 국감 스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이제 스타였다. 지금의 유력 정치인 이런 경우는 있죠. 예. 반대예요. 오히려 국감 때는.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감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시험되기도 합니다. 유력 정치인은 권한과 영향력이 많으니까 검증받을 일도 자연스럽게 많죠. 예. 검증을 받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의혹 가운데 어떤 게 실체가 있는지 또 공격에 대한 이제 대처나 수비력은 어떤지 이걸 선보이는 계기라는 거죠. 네네. 당 대표급, 장관급, 광역단체장급 인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또는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다 국감 기간에 땀깨나 흘렸어요. 네,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번 국감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총리나 장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피감 기관장이고 지금 대선이 아직 멀었어가지고 대선 주자가 당내나 상대당으로부터 견제받는 케이스는 잘 안 보이는데 근데도 있죠. 광역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도 대선 주자급이라고 또 분리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준 대선 주자급이고 거기다 광역단체장들 실제 권한도 있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증받을 일이 많죠. 국감이 딱 그 계기가 되는 것이고 상대당은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검증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제 오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진단 빼던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경남, 제주, 정치인 출신 광역단체장 있는 곳에 대한 국감이 이어질 건데 이번에 뭐니 해도 서울, 경기 두 곳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나올 이야기가 많기도 하고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 다 대선 주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공무원, 행정가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인이죠. 그럼요. 검증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벌어지는 검증의 성격, 그 영향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네, 짚어봅시다. 예. 먼저 서울시부터. 어제 교통공사 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게 민감한 키워드들이 깔려있는 이슈고 그리고 이게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다르게 교통 문제를 뭘 잘못했다 그래서 지적받는다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더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채용이라고 하는 게 좀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나 교통공사의 해명을 다 우리가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소지들이 있어요. 교통공사 전체 조직이 한 1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자진 신고한 결과로만 따질 때 친인척이 한 2,000명이라고 해요. 예. 이게 부정 비리는 아니더라도 아름아름으로 정보를 주고 이랬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간부들 가족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금방 정규직이 되고 이런 케이스들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서울시 국감을 보면은 여당의 방패막이가 좀 약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두고 보자. 이 정도는 있었지만은 서울시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의 엄호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안 되죠. 사안이야 그게. 차라리 진영 간 대결이 돼버리면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거든요. 지지층을 결집한다든가. 하지만 이 사안은 그런 성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한국단이 이걸 진영 간 대결로 만들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민주노총 다 한편 아니냐 이런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선이 그어지면은 박 시장이 좋을 일이 별로 없죠. 이른바 대기업 노조, 힘 있는 노조랑 같은 편 아니냐. 이게 비정규직 노조도 아니고 그런 게 돼버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야당이 박 시장 하나 도와준 게 있어요. 야당이 뭘 도와줬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감 벌어지는 서울시청에 막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몸싸움도 하고 그래서 국감도 방해받고 정해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좀 우리 울고 싶은데 누가 뺨 안 때려주냐 이러고 있는데 딱 뺨을 때려준 거죠. 앞으로 이제 야당의 공세도 강할 텐데 이런 식의 오버가 되면은 박 시장은 오히려 한숨 돌릴 구멍이 생길 겁니다. 네. 어쨌든 교통공사 건은 박 시장한테 상당히 아픈 그렇죠. 대목이고요. 경기도는 어때요 지금?
오늘이죠 지금. 예. 제가 서울시 박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에 비하면 양반이죠. 이 이재명 지사는 박 시장이 비길 바가 아닙니다. 좀 쟁점의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신체 검증, 형 강제 입원 논란, 예. 해경군 김씨 트위터 논란, 도지사 도정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전부 개인적 문제죠. 그렇죠. 최근에 이 지사가 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이 지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어목했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게 이 지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이 뭐 청와대 뭐 여권의 이런 뭐 말을 안 듣고 보수 진영이나 야당이랑 뭐 이렇게 뭔가 짝짝꿍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요. 이건 도정과도 상관없는 쟁점들이고 야당 탓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해경군 김씨 논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면 여권 지지층 내부의 분란이거든요. 예. 오늘 국감에서 이제 대한애국당 뭐 조원진 의원이 이 지사 가족 관련 녹취록을 틀겠다 이렇게 했다가 소동이 벌어졌지만은 이게 여당 의원들이 내심이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 지사를 엄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당 의원들이 아유 뭐 탈당 압박 받지 않았냐, 뭐 이게 유력 대선 주자라서 핍박받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검증을 받긴 받는데 별로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이럴지 못할 그런 사안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픈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해결을 하고 뭐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다고 완전히 좋아질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벌충이 가능할 건데 네. 이 지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관계가 어느 쪽으로 증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무슨 뭐 이재명을 야당이 탄압했다? 아니면 뭐 여권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유력 정치인들은요? 지금 이제 경남도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 가지고 이제 여야가 이제 충돌이 있는데 김경수 지사도 야당 공격 꽤 받을 겁니다. 근데 드루킹 특검 건은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좀 김이 빠져 있지 않나. 많이 빠졌죠. 예, 이런 느낌이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 정도 되겠는데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만은 개인에게 이렇게 올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급 주자들이 갑자기 불러 나올 일도 없고 사실은 대선이 코앞이면요 막 공격하거든요. 그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이제 딱 두 사람,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이죠.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은 박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성격이 복합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긍정적 포인트도 하나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권에서도 뭔가 대응을 할 거예요. 좀 체비를 갖춰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본인이 전반적으로 책임질 일인데 뭐 누구를 찍어가지고 정규직화해라 이런 식의 성격은 또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 지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다르죠. 다 자기 개인 일이고 이게 누구하고 책임을 나눌 일도 아니고 국감은 중간 과정이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예.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 많이 피소가 돼 있는데 일단 이 지사에 대해서는 12월 13일을 중요한 날짜로 봅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거든요. 공소시효. 예. 이때 기소가 된다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여권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은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순환 시대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예. 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